백승원의 비즈니스 글쓰기 2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고서의 전개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전개부는 주로 이제 현황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이 바로 이제 기획의 프레임인데요. 이 기획의 프레임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유형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발생형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발생한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 이런 위기 대처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죠. 또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거는 이제 지금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이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거는 인제 현황 문제점이 첫 번째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원래 있어야 되는 모습들로부터 일탈된 거잖아요. 그죠? 일탈된 문제를 기준치, 뭐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목표 달성 과제는 미달된 문제와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요 두 가지 상황을 또 비교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현황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고 발생형의 어떤 기획 프레임은 해결 방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탐색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요. 뭐 조직 개편을 하거나 또 우리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냥 단순한 개선 문제는 단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또 강화 문제는 장점을 더욱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선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정형은 아직 벌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 미래 비전, 내년의 경영 전략, 뭐 온실가스 대책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형 문제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을 현황 문제점으로 잡기도 하고, 회피형 문제는 온실가스 대책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미래의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진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 프레임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Y 프레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이게 현황 문제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해외의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있겠죠. 그죠? 뭐 중국의 소각전 연기, 중국의 뭐 산둥반도 공장의 매연, 서풍으로 국내 유입부 대기 정체 이런 것들이 해외의 인위적, 자연적 요인일 거고요. 국내 인위적 요인은 뭐 화력 발전소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공장 부진. 국내 자연적 요인은 흙먼지, 꽃가루, 바닷물. 이렇게 인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인으로서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까 하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제 개인적 대책은 외출 시에 뭐 외출 최소화하자. 마스크 착용하자. 미세먼지 심한 지역 접근 자제하자. 또 개인적 대책 재택 시에는 공기청정기 가동하고 물과 과일 많이 먹고 깨끗이 씻자. 사회적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 문화 정착,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또 왓 프레임으로 해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고 분단으로 인해 민족적 비극,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해결될 문제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요거에 따라서 인제 구체적인 세부 과제와 조치상 기대 효과가 쭉 이어진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레임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황부터 설명드리면은 현황은 결국 과제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모든 보고서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과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로는 회사 안팎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때, 상관이 과업 지시를 내릴 때, 보고자가 스스로 판단해 제안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과제는 그것 관련된 상황이나 사태를 드러내고 현황이죠.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주제도 보고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과제가 지향하는 목표와 현 상황, 현 실태의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현황과 문제점 진단인데 미래 사회 환경 변화에서 크게 이제 외부 환경이 얘기되고 있죠. 그죠? 미래 사회 변화 전망, 환경 문제 심화 및 국제적 환경 규제 직면, 건축 문화 욕구의 증가. 이게 바로 인제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내 여건 변화해서 시장 개방과 경제 블록 가동으로 경쟁 심화, 경제 성장의 둔화.
건설 기술의 표준 확보, 경쟁 심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부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있죠. 그죠?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의 한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품격 낮은 건축물,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하고 도시의 부조화가 이어지고 있고 SOC 및 가로 시설물, 공원의 획일적 디자인이 문제다. 이렇게 인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요거는 인제 같은 논리 프레임이 현황 문제점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면 이제 관련 법률이 있고요. 관련 법률의 시설, 프로그램, 법률 및 제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이게 바로 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 향상. 뭘까요?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요것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인제 대응이 되고 있고요. 문제점의 원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문제점이 쭉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발생 원인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도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법률 및 제도와 이제 이어지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같은 어떤 내용들을 같은 프레임들을 계속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보고서에서 우리가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이 같은 프레임으로 쭉 전개되면은 보고서의 통일성과 일관성들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점은 이제 목표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빚어지는 부정적 요소죠. 우리가 어떤 설정한 목표, 바람직한 상황, 도달해야 될 어떤 그 이상적인 상황들에 있는데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개선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에서는 주로 긍정적 요소, 그 성과보다 부정적 요소 한계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지속했던 과제라고 한다면 추진 사항, 실적, 성과에 대해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목표에 견주어서 어떤 한계를 들어야 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장애 요인을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역량의 내부 관점에서 강점과 취약점, 사업이 진행되는 객관적 조건의 관점에서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살펴보는 것. 이거는 이제 바로 수학 분석이죠. 수학 분석을 이제 현황 문제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학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경제 자유구역 의미 재조명을 해서 강점. 자, 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이제 강점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세계적인 국내 제조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점은 각종 규제가 남아 있고 재정, 세제 등 획기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집중 개발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조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기회는 뭘까요? 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 국내외 인지도가 증가하고 개방에 따른 거대 시장 형성과 선진제도가 도입되고 IT 기술에 의한 최첨단 국제 노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도전 위협의 요인들은 중국과 일본 간의 호두 까기 인형처럼 이렇게 가운데 끼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주변국 간의 허브 경쟁 가속화, 노동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주관적 역량과 객관적 조건들을 이렇게 수합 분석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매트릭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평가를 이렇게 이제 구역개발 투자의 추진 체계 이런 걸 가로축을 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겁니다. 요런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은 굉장히 보고서를 짜임새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눈에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평가 한계입니다. 문제점인데 리스본 전략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확산 외에 전체로 실적이 부진하다. 부진 사유는 외부 상황 요인.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 요소가 돼 있고 여기는 그 원인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평가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 고부가치 항만화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부산 광양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반면 중국은 폭발적 내수 물량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것도 다 이제 평가와 한계가 바로 문제점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렇게 이제 보고서의 현황 문제점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보고서의 전개부를 살펴봤습니다.